2026년 새해의 한국 주식시장은 뭐랄까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온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넘본다 이런 소식이 막 쏟아지고요. 증권사 리포트들은 뭐 거의 코스피 5천 시대가 온다고들 하죠. 맞아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막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아주 차가운 경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계 금융그룹이죠. 소시에테 제네랄, 줄여서 SG.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SG가 내놓은 보고서와 관련 분석들입니다. 이 보고서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누가 한국 주식을 사는가? 거의 아무도 사지 않는다. 네, 아니 이렇게 다들 환호하는 시장에 아무도 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그렇죠. 이상하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화려한 상승장 뒤에 가려진 돈의 흐름, 즉 수급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축제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신기루인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보고서 제목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무도 안 산다니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찾아본 자료만 봐도 작년 한 해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17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다고 나오는데요. 네, 17조. 엄청난 숫자죠.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17조 원이라는 숫자의 함정. 함정이요. 네, 그게 바로 SG 보고서가 파고드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그 17조 원은 진짜 매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매수가 아니다. 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일종의 가짜 돈이라는 거죠. 가짜 돈이요? 아니 시장에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으면 진짜 돈이지 어떻게 그게 가짜 돈일 수가 있죠? 그 돈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성격이요? SG 분석에 따르면 이 17조 원의 상당 부분은 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아니고요. 대부분 주가 연계증권, ELS라고 하죠. 아, ELS. 네. 그 ELS 판매에 따른 기계적인 델타 해징 물량이라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또 어려운 면이 나왔네요. 델타 해징.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이요? 네. 증권사가 투자자들한테 ELS라는 상품을 팔잖아요. 그건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삼성전자 주가가 택전 가격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약속한 이자를 드릴게요. 이런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증권사가 물어줘야 할 돈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아, 투자자는 좋지만 증권사는 좀 곤란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그 위험을 없애려고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거예요. 아하. ELS를 판 만큼 그 기초자산이 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두는 거죠. 아, 미리 사놓는다? 네. 나중에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자기들이 사둔 주식 가치도 같이 오르니까 손해를 안 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델타 해징의 핵심이에요.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산 게 아니라 그렇죠. 파생상품팀 직원이 ELS 팔았으니까 규정상 이만큼은 무조건 사둬야 해 하면서 마지못해 기계적으로 산 주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SG는 이걸 나쁜 매수, 배드바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의지가 없는 매수라는 거죠. 와,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한폭탄이요? 지금처럼 시장에 조를 땐 주가를 밀어 올리는 힘이 되지만 만약에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대로 ELS 상품의 위험이 줄어드니까 굳이 보험으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주식들을 다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들어올 때와 똑같이 시장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SG가 경고하는 착시 현상의 실체입니다. 데이터가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관련 자료를 보면 2025년 안에 ELS 발행액이 6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급증했어요. 와, 25%나요?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ELS 비중이 크게 늘면서 증권사들이 현물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심화된 거죠. 기관들이 사실상 가짜 매수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장을 떠받치던 진짜 힘, 한때 동학개미라고 불렸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SG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탈출, 엑소더스입니다. 탈출이요? 네, 동학개미는 이제 서학개미가 돼서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떠나고 있다니요. 그것도 데이터로 확인이 되나요? 네,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2025년에만
코스피에서 약 18조 원, 이 달러로는 한 14, 15억 달러 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18조 원이나 팔았다고요? 네. 지난 5년간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 비중은 무려 4배나 늘었고요.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추세로 굳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한국 시장에 등을 돌리게 된 걸까요?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뭐다 해서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SG는 그 노력이 너무 늦었거나 혹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시장의 높은 수익률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맛봤거든요. 아, 눈이 높아졌군요. 그렇죠. 한번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배당 이런 문제에 지친 자금들이 더 매력적인 시장을 찾아 떠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입니다. 밸류업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네, 떠난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SQ의 냉정한 분석인 거죠. 정말 씁쓸하네요. 기관은 의지가 없고 개인은 마음이 떠났고. 그럼 정말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형님, 연기금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연금이라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 상황의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아이러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연금은 시장의 버팀목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자동 매도 기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동 매도 기계라니요.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모두가 연기금이 구원투수가 되어주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주가 상승을 막는 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운용육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럼 왜요? 이건 순전히 내부 규정 때문인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전체 운용 자산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만 하거든요. 아, 그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위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원칙인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저절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허용 상한선이 17.4%인데 이미 17.9%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럼 규정을 지키려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도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비중을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더 많이 팔아야 하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와,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거대한 매도의 벽, 셀월이라고 부릅니다. 매도의 벽. 네. 코스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찬물을 끼얹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시장이 좋아서 자산 가치가 올랐는데 그 규정 때문에 억지로 팔아야 한다니요. 그렇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장치이긴 한데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셈이죠. 네. SG는 바로 이 세 가지, 즉 기관의 가짜 매수, 개인의 구조적 이탈, 그리고 연기금의 기계적 매도를 근거로 아무도 한국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 소시에테 제네럴 SG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많은 한국 투자자들한테 이 이름은 2023년에 있었던 그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그 트라우마랑 깊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보고서에 단순한 분석 이상의 무게를 더하는 거죠. SG는 누구보다 파생 상품을 이용한 레버리지가 어떻게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참혹한 결과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니까요. 그렇죠. 2023년 4월에 여러 종목이 갑자기 막 줄줄이 하한가로 떨어졌던 사건 기억하시죠? 네, 물론이죠. 그때 그 수많은 종목의 대규모 매도 창구가 바로 SG증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사태의 뇌관이 차액결제거래, CFD라는 고위험 파생 상품이었죠. 네, SG는 당시 반대 매매를 직접 집행하면서 레버리지가 무너지는 과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SG가 지금 기관들의 ELS 관련 매수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2023년의 CFD 사태가 2026년에는 ELS라는 이름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건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피 냄새를 맡아본 자의 경험에서 나온 경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관, 개인, 연기금의 수급 구조가 모두 불안하다는 분석인데 근데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면 왜 국내 증권사들은 하나같이 코스피 5천 같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이걸 모르는 걸까요? 아, 그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이요? 네. SC가 돈의 흐름, 즉 수급에 집중했다면 국내 증권사들의 시선은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펀더멘털.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이죠. 하긴 요즘 반도체 실적 전망치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관련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100조요? 와.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혼자서만 123조 원을 벌 거라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수준의 실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 국내 증권사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클래식한 겁니다. 기업이 이렇게까지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결국 사줄 사람이 없다는 비관론하고 실적이 너무 좋아서 안 살 수가 없다는 낙관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이네요. 정확합니다. 2020년 한국 시장은 바로 강력한 실적 모멘텀과 취약하기 짝이 없는 수급 기반이 맞붙는 거대한 전장이 될 겁니다. SG는 차는 좋은데 기름이 없다고 말하는 거고 국내 증권사들은 엔진이 이 정도면 기름은 어떻게든 구해서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맞서는 거죠. 와, 흥미롭네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한국 증시는 세계 최고의 엔진, 즉 반도체라는 역사적인 실적 엔진을 달았지만 네. 정작 연료 탱크,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공급해줄 주체들은 거의 비어있는 슈퍼카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SG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들, 기관의 기계적 매수, 개인의 이탈, 연기금의 매도 압력, 이건 뭐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모두 데이터로 확인되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제목은 좀 자극적이지만 그 분석의 뼈대는 우리가 외면하기 힘든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SG의 경고대로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하는 신호일까요? 저는 SG의 진짜 메시지가 지금 당장 팔아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보다는 이 파티를 즐기되 변동성에 단단히 대비하라는 경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변동성. 네. 강력한 실적이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겠지만 그것을 받쳐줄 수급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상승 과정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죠. 아, 특히 소수의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착시 현상이 현혹돼서 펀더멘털이 약한 다른 종목들까지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모두가 기업의 엄청난 이익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정작 그 주식을 사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불안한 파티의 음악이 멈췄을 때 그 청구서는 과연 누가 받게 될까요?